야, 너무너무 간단해. 와우,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바로 집에서 직접 만드는 손소독제 요거 같이 한번 만들어 봤잖아요. 약국에 파는 에탄올하고 글리세린만 있으면 됐고요. 에탄올 5에 글리세린 1 비율 기억을 해주시면 더 쉽게 만드실 수가 있었는데, 만약에 잊어버렸다 하더라도 제가 치밀하게 영상 밑에 또 5대1의 비율 적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5대1 비율 잊지 말고 만들어 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이번에는 그러면 또 뭘 만들 거냐? 자, 소독 티슈. 아직은 소독 티슈가 아니에요. 그냥 건티슈예요. 소독 티슈. 그리고 소독 스프레이. 지금은 빈 거야. 곧 만들 거예요. 소독 스프레이를 만들어서 이른바 청결방패 3종 세트! 완전히 한번 완성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손소독제 일단 됐으니까 소독 티슈를 만들 텐데, 이 소독 티슈 그냥 가지고 다니다가 뭐 이제 버스에 이렇게 앉았는데 앞에 버스 흔들리니까 손잡이를 잡아야 되겠어. 근데 너무 좀 안 깨끗한 것 같아. 그럴 때 한번 이렇게 샥 닦아주고 잡을 수 있다든지, 아니면 또 커피숍 같은 데 가서도 내 자리를 한번 이렇게 닦아주고 싶어. 여러 가지 기타 오염물을 좀 처리를 하고 소독하고 싶어. 이럴 때 또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손을 닦을 때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소독용 에탄올을 만약에 그대로 쓴다, 그렇게 해도 돼요. 소독 확실하죠. 그런데 그렇게 계속 피부에 소독 티슈와 접촉을 하게 되면 이 소독용 에탄올 같은 경우에는 83%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너무 좀 농도가 높은 거라. 그래서 얘를 살짝 농도를 낮춰주시면 되는데, 비율은 뭐만큼 낮춰주시면 되냐면 손소독제 만들 때의 비율하고 똑같이 맞춰주시면 돼요. 5대1로 맞춰주시면 되는 거라. 그러면 지난 시간에 이제 다 들으신 거죠? 이거 지금 용량이 어떻게 된다고? 250ml, 1000원짜리 소독용 에탄올병 250ml. 그런데 공간이 있다 그랬어요. 그 100ml 정도 공간이 있습니다. 그거 꽉 채워서 절대로 안 줘요. 그럼 비싸서 안 돼. 그래서 자,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 공간을 이용하시면 되는데, 역시 5대1이니까 또 소주잔 한 잔만큼 물을 넣어주면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소독 티슈를 만들 거거든요. 글리세린 대신에 물, 소독 티슈니까. 자, 그런데 물은 뭘 쓰는 게 제일 좋으냐? 약국에 가면 정제수라는 걸 팔아요. 요거 이제 1000원짜리 물이에요, 또 이것도. 근데 예전에는 이 물이 되게 비싼 것 같았는데, 옛날에는 우리가 물을 안 사 먹었습니다. 여기 또 아주 이제 젊으신 분들은 그걸 또 기억을 못하겠지만, 우리 조교쌤 물 언제부터 사 먹었나요? 물을 안 사 먹은 적이 있었다는 게 기억이 나세요? 절대 안 나. 우리 조교쌤 몇 년생? 진짜 너무 어리다, 그지? 자, 모르는 옛날 얘기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물을 사 먹지 않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우리가 뭐 요런 이 생수 다 사 먹다 보니까 이게 정제수가 그렇게 비싸게 느껴지지 않잖아요. 근데 정제수는 이른바 증류수거든요. 물을 끓이게 되면 수증기가 올라가게 되고, 그 수증기만 응결시켜서 얻은 물이다 보니까 순수한 물이에요. 물론 이제 이거보다 더 순수하게, 요건 이제 1차 증류수이고 우리가 2차 증류수, 3차 증류수도 실험할 땐 쓰지만, 이 증류수, 그러니까 정제수라고 적은 상당히 순수한 물이라서 요걸 이용하는 게 가장 좋기는 해요. 그렇지만 뭐 요거 따로 사기도 또 그렇고, 지금 또 딱 한 컵만 쓸 거거든요. 술잔 한 잔. 그러면 사실 생수 써도 돼요. 왜냐하면은 이런 그 소독용 에탄올의 소독용이 이미 물속에 있는 뭐 세균이나 이런 건 다 죽여주고, 기본적으로 또 생수 같은 경우에도 살균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 생수를 사용하셔도 괜찮거든요. 수돗물을 써도 되나요? 네, 괜찮습니다. 하지만 수돗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염소 성분도 들어있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집의 상태에 따라서, 저희 집도 지금 20년 된 집이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 관을 통과하면서 찌꺼기 같은 것도 좀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정제수를 쓰시거나 아니면은 생수를 쓰시기를 권유를 해요. 그러면 자, 이제 굳이 정제수 한번 써볼게요. 정제수를 역시나 소주잔 한 잔 분량. 이제 저는 이제 거의 뭐 이렇게 저울이 돼가지고 딱 요만큼 따르면 딱 50ml야. 그래서 자, 요렇게 따라가지고 얘를 여기다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그냥 따르면 꼭 쏟더라고. 그러면 얘는 얘 뚜껑, 얘는 얘 뚜껑. 자, 이것도 끝났네. 그리고 저는 또 자, 요즘에 워낙 인터넷에서 많이 판매하고 있으니까 이런 건티슈를 샀는데요. 또 요거는 순면 건티슈야. 그래서 상당히 촉감도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그냥 적셔주시면 돼요.
그런데 이런 이제 건티슈를 따로 사는 게 또 부담스럽다. 배송료 물어야 돼. 뭐 이런 경우에는 집에 키친타올 다 있으시잖아요. 뭐 키친타올을 적당한 사이즈로 잘라서 접어서 그 다음에 요런 지금 이제 비닐팩에다가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다가 또 이 지금 만든 소독 티슈용 그 5대1로 섞은 용액을 넣으셔도 괜찮아요. 그냥 부으면 또 끝납니다. 자. 붓고 있어. 자. 네,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촉촉하게 젖을 만큼. 그리고 또 이제 이 그 건티슈를 인터넷에서 사게 되면 막 20개씩 오거든요. 근데 20개를 한꺼번에 다 부어놔. 그러시면 안 돼요. 왜냐면은 시간이 지나면은 자꾸 조금씩 증발해. 네. 그래서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딱 하나만 먼저 부어 놓으시고 그다음에 얘 다 쓰고 나면은 다음번에 또 쓰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소독 티슈 완성. 어디 갔는데 막 너무 더러워. 아우 더러워. 자, 나의 청결을 유지해야 돼. 할 경우에는 자, 아유 깨끗해. 요렇게 아주 간단하게 소독 티슈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역시나 5대1의 비율로 섞었어요. 그런데 얘는 그러면 소독용 에탄올보다 좀 묽어졌잖아요. 5대1로 됐으니까 그럼 얘도 그냥 두시면 안 돼. 나중에 헷갈려. 네, 그래서 여기다가 또 역시나 소독 티슈용 용액이라고 자, 소독 티슈용 이렇게 적었어요. 자, 그리고 테이핑 하셔야 된다고. 안 그러면은 플라스틱 위에 바로 쓰면 막 질질 흐른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나 치밀한 여자 이렇게 해주세요. 자, 소독 티슈 완성했고 그러면 소독 스프레이는 어떻게 하느냐. 소독 스프레이는 언제 써야 될까요? 일단 스프레이를 되도록이면 안 써야 돼. 그럼 왜 만들려고. 근데 또 이게 필요할 때가 있긴 있거든요. 침쳤어. 자, 그런데 언제 필요하냐. 또 우리가 외출했다가 돌아왔는데 옷이 바로 이제 세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좀 이제 뭐 사람이 많은 곳에 갔다 왔다 그러면 세탁을 하게 되면 세제 속에는 계면활성제 성분이 들어있고 이 계면활성제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제일 바깥쪽인 지질층을 좀 일부 녹여요. 그러면 코로나 바이러스의 형태 유지가 안 되잖아요. 결국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사멸을 시키는 거거든요. 우리가 뭐 손을 비누로 씻는 것과 마찬가지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옷을 세제, 계면활성제가 들어간 세제로 세탁을 하게 되면은 옷에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걱정하지는 않아도 돼요. 그런데 매번 빨기는 또 힘든 옷들이 있죠. 그런 소재들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는 요 소독 스프레이를 사용해서 좀 뿌려주시면 되는데, 자, 소독 스프레이는 어떻게 하느냐? 자, 아무것도 필요 없어. 그냥 이 소독용 에탄올을 분무기에 부어주시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뿌려서 살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더 농도를 낮추지 마시고요. 아무것도 섞지 마시고 그냥 그대로 자, 소독용 에탄올을 분무기에 붓고 그 다음에 닫아서 뭐 외출했다가 돌아왔는데 옷에 이제 지금 뭔가 이렇게 너무 많이 이제 오염됐을 것 같다 하면, 특히 이제 아무래도 뭐 소매깃이라든지 이런 거는 또 이제 다른 곳에 많이 접촉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런 부분을 이렇게 뿌려주시면 돼요. 그런데 제가 왜 시연을 하지 않느냐, 지금 여기서 이렇게 뿌리잖아요. 내가 다 마셔야 돼. 저의 호흡기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스프레이, 이제 소독 스프레이를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에탄올 자체가 분무돼서 나오기 때문에 뿌릴 때는 반드시 환기가 되는 곳에서 뿌리셔야 돼요. 그래서 창문을 열어놓고 뿌리시고요. 그런데 집에 들어오자마자 이 현관에서 뿌리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현관에서 숨을 좀 참아. 우리가 한 적어도 10초 이상은 참을 수 있잖아요. 숨을 참고 막 뿌려. 그리고 그 다음에 현관에 중문이 있으면 좋은데 없더라도 어쨌든 그 뿌린 장소에서 최대한 멀리 도망을 가시면 되겠어요. 그렇게 해서 호흡기를 지키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자, 지금 제가 이렇게 보통 집에 있는 분무기, 이런 큰 분무기에다가 지금 소독용 에탄올을 넣는데요. 지금 한번 여러분이 뿌려보시면 알지만 이런 작은 스프레이하고 큰 스프레이는 뿌렸을 때 뿌려지는 범위가 달라요. 그런데 지금 이런 큰 스프레이 같은, 큰 분무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넓은 범위로 뿌려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 그 분사된 에탄올 분자들 중에서 일부는 또 우리 폐로 들어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경우는 이렇게 큰 스프레이를 사용하지만 되도록이면 이런 작은 스프레이를 사용해서 필요한 부분에만 살짝살짝 뿌려주시는 것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소독 스프레이를 만들었지만 얘는 탈취
스프레이도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탈취제로 뭐 이제 여러 가지 나와 있는 그런 제품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걔네들도 주요 성분은 전부 다 에탄올이에요. 근데 에탄올에 인공 함유 같은 게 들어있는 거거든요. 근데 탈취라고 얘기하는 거, 우리가 이제 냄새를 없애는 게 몇 가지 이제 원칙이 있는데, 일단 그 악취를 발생시키는 미생물을 죽여야 돼. 그런데 이 에탄올이 미생물을 죽일 수가 있게 되잖아요. 그리고 또한 이제 그 악취 냄새 분자를 잡고 증발을 하면 되거든요. 근데 에탄올이 또 그걸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악취를 다른 냄새로 덮는 건데, 보통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탈취제 같은 경우에는 인공 향유가 들어있어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냄새 자체를 잘 없애면은 그렇게 굳이 다른 냄새로 다시 덮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리고 인공 향유 같은 경우에는 많은 성분들이 내분비계 장애 물질일 가능성이 대단히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이렇게 그런 그 좋은 냄새를 요즘에 많이 찾아서 또 뭐 향초를 피우거나 뭐 아니면 이제 뭐 미스트를 막 이렇게 좀 뿌리고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 정말 그런 것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절대로 안 하는 행동이거든요. 네. 그래서 요런 이제 그 차라리 그러니까 주요 성분인 뭐 악취를 발생시키는 미생물을 죽일 수 있고 또 악취 분자를 잡고 날아갈 수 있는 에탄올만 들어있는 걸로 소독 스프레이이자 또한 탈취 스프레이가 되는 그런 게 될 수 있으니까 요렇게 이제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완성됐어. 야, 너무너무 간단해. 그리고 이 소독 티슈 같은 경우에도요, 어떤 장점이 있냐 하면, 보통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또 물티슈는 방부 성분, 방부제 같은 게 또 들어있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물론 이제 이 에탄올이 일종의 방부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어떤 다른 유해 성분이 있는 방부제가 아닌 그냥 순수한 에탄올과 물만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다른 첨가물이 없이 좀 더 건강하게 사용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에탄올이 주요 성분이잖아요. 남용하시지는 말고요. 더구나 소독 스프레이 되도록이면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아주 꼭 필요한 곳에만 사용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뭔가 이제 이 오염이 됐다 닦아야 된다 할 경우에는 요렇게 지금 소독 티슈용으로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이거를 뭐 키친타올이라든지 혹은 화장솜 아주 좋습니다. 화장솜에다가 자, 일부 적셔서, 그러니까 뭐 티슈가 있으면 티슈 상태로 쓰면 되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화장실에 양변기 주변, 뭐 요런 것도 이렇게 이제 한번 지금 이 소독 티슈용으로 만든 걸로 닦아주시게 되면 냄새도 싹 없어지고 주변에 있는 오염물도 아주 깨끗하게 닦입니다. 그래서 잘 사용하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청결 방패 3종 세트, 소독제, 소독 티슈, 그리고 소독 스프레이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더욱 건강하고 청결한 생활 되시면 좋겠습니다.